안녕하세요, 빛나입니다. 오늘도 미국입니다. 재밌는 제품들을 발견하면 카테고리와 상관없이 리뷰를 하고 싶어서 드릉드릉 하다 보니 이렇게 또 아메리칸 위스키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좋은 위스키에는 뭐 국적은 필요 없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계절에 딱 맞는 화사한 위스키라서 꽃이 만개하는 예쁜 계절에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여기서 잠깐 OX 퀴즈. 모든 버번 위스키는 아메리칸 위스키이다. 딩동댕. 모든 버번 위스키는 켄터키주에서 만들어진다. 땡. 모든 아메리칸 위스키는 버번 위스키이다. 땡. 아메리칸 위스키는 버번 위스키로 대표되긴 하지만 다양한 카테고리의 아메리칸 위스키들을 한국에서도 이제 많이 만나볼 수 있게 됐어요. 지난번에 버지니아주에서 생산되는 CNC 아메리칸 싱글몰트 위스키 소개해드린 적 있었죠? 오늘은 켄터키주가 아닌 곳에서 만들어지는 버번 위스키와 아메리칸 블렌디드 위스키 소개해드릴 거예요. 바로 옐로우 로즈 위스키입니다. 오늘 옷 색깔이 어째 좀 심상치 않다 싶었죠? 저는 이렇게 위스키와 의상을 깔맞춤할 때 마음이 아주 평안해지더라고요. 옐로우 로즈 위스키 증류소는 켄터키주가 아닌 텍사스주 휴스턴 중심에 위치해 있고 2010년에 증류소가 세워져서 2012년에 첫 제품을 출시한 신생 증류소입니다. 옐로우 로즈라는 이름은 텍사스의 옐로우 로즈라고 알려진 여성에게서 따온 것인데요. 텍사스의 독립을 위한 1836년 선하신토 전투 중에 샘 휴스턴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인물이라고 합니다. 옐로우 로즈 증류소는 휴스턴 최초의 합법적인 위스키 증류소인데요. 옐로우 로즈의 독립 정신과 용기를 이어받아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휴스턴만의 위스키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로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텍사스 땅에서 텍사스 농부가 수확한 텍사스 곡물을 사용해서 만드는 위스키예요. 스몰 배치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서 많은 위스키들이 스몰 배치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지만 이곳은 진짜 찐 스몰 배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크래프트 위스키 증류소만의 특징을 가득 담고 있는데 곡물의 소싱부터 라벨까지 직접 다 증류소에서 관리를 하고 직접 손으로 병입을 하고 각 라벨에는 배치 번호와 바틀 번호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휴스턴은 미국 남부에서 제일 규모가 큰 도시인데요. 이제 여름에는 덥고 습하고 겨울에도 온화한 기온을 유지합니다. 여름 동안 평균 기온은 32도가 훌쩍 넘고요. 1년에 평균 4.6일 정도는 38도를 넘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위스키를 숙성하는 과정에서 날아가는 알코올의 양이 엄청나요. 스코틀랜드 엔제스 쉐어는 2% 정도 되고요. 켄터키주 엔제스 쉐어가 4%, 높게는 10%에 이르는데 휴스턴의 엔제스 쉐어는 15%에 달한다고 합니다. 휴스턴의 천사가 욕심이 많아서 날아가는 양이 많긴 하지만 좀 덥고 습한 이런 기후 덕에 위스키의 원액이 더욱 진하고 빠르게 숙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옐로우 로즈 위스키 3종류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신생 크래프트 증류소인 만큼 3종류 모두 각기 가진 개성이 독특하고 또 과감한 위스키입니다. 먼저 프리미엄 아메리칸 위스키부터 마셔볼 건데요. 이제 3년 이상 숙성된 버번 콘 라이트 위스키를 블렌딩한 아메리칸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버번 위스키는 옥수수가 최소 51% 이상 들어가고요. 콘 위스키는 80% 이상의 옥수수가 들어간 위스키입니다. 그런데 라이트 위스키는 좀 생소하시죠? 라이트 위스키는 1960년대 위스키 인기가 없어지고 젊은 층들이 위스키는 할아버지나 아버지 세대가 마시는 올드한 술이다 라고 인식을 하면서 보드카나 데킬라, 럼 등으로 등을 돌리던 시절 좀 마시기 편한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서 1968년에 새롭게 생겨난 카테고리입니다. 곡물을 사용해서 160에서 190 프루프 사이로 증류가 되고요. 재사용한 혹은 차링을 하지 않은 새 배럴에 숙성을 시킨 위스키를 뜻합니다. 버번 위스키는 160 프루프 이하로 증류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높은 도수로 증류를 할수록 향미 성분이 더 많이 날아가게 되고 아무래도 낮은 도수로 증류를 한 것보다 더 많은 물을 타게 되겠죠. 그리고 재사용한 배럴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배럴의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위스키의 맛과는 조금 멀어지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위스키가 탄생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라이트 위스키 단독 제품으로는 만나기 어려운 카테고리이긴 합니다. 옐로우 로즈 프리미엄 아메리칸 위스키는 버번과 콘 위스키가 달콤한 맛을 내고 또 곡물의 거친 특성을 잡아주는 라이트 위스키가 좀 부드러움을 더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알코올 도수는 40도입니다. 먼저 좀 카라멜 향이 올라오고요. 달콤한 바닐라빈 향이 느껴집니다. 와, 진짜 이거 음료수 같이 너무 맛있는데요. 시럽으로 코팅한 바나나 있죠. 그 잘 익은 바나나를 설탕 시럽에 코팅한 그런 달콤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살짝 우디하면서 좀 달콤하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분 좋은 산뜻한 달콤함으로 시작하고 끝이 나는 위스키예요. 어찌 보면 조금 단조롭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볍고 편안하게 또 기분 좋게 즐기기 좋은 위스키입니다. 이 위스키를 처음 접했던 것이 이제 바에 옐로우로즈 위스키 입점하기 위해서 수입사와 미팅을 했을 때였는데 이제 캐런잔에 넉넉히 담아서 꿀떡 다 들이켰어요. 이제 이게 부드럽게 넘어간다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강한 표현이 필요할 것 같은 느낌? 그냥 숭덩, 호로록 넘어간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자, 미팅이 끝나고 바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크게 한 스쿱 떠서 옐로우로즈 프리미엄 아메리칸을 2분의 1온스 정도 위에 붓고 위스키 아보카토로 만들어서 땅콩을 살짝 갈아서 넣어 먹었는데 와, 마치 바닐라 시럽을 넣은 것 마냥 달콤한 위스키 디저트가 완성이 됐어요. 위스키를 마시기 전 첫 잔으로 시작하기도 좋고 이렇게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함께 식후에 즐기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옐로우로즈 해리스 카운티입니다. 자, 2021년에 첫 출시가 됐고요.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세 가지 제품 중에 가장 최근에 출시된 옐로우로즈 위스키입니다. 스트레이트 버번 위스키이고요. 애쉬빌은 옥수수 67%, 호밀 25%, 보리 8%로 호밀의 함량이 꽤 높은 편이에요. 해리스 카운티는 증류소가 위치한 카운티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고요. 이제 오늘 마시는 위스키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버번 위스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위스키입니다. 먼저 흑설탕의 향이 진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체리의 향이 뒤이어 따라와요. 그리고 약간의 그런 가벼운 스모키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코코넛, 구운 코코넛의 맛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땅콩의 맛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높은 라이의 비율에서 나오는 스파이시함이 약간 그 바닐라와 캐러멜의 달콤함과 함께 좀 균형 있게 전해지는 느낌이에요. 달콤하면서도 그 페퍼와 시나몬의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약간 스파이시한 피니쉬가 꽤 긴 편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은하게 느껴지는 스모키함이 좋고요. 그리고 스파이시함이 섞인 체리와 견과류, 달콤함이 어우러져서 좀 이 위스키는 칵테일 기주로 활용했을 때 재미있는 베리에이션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스모키 갓바더로 한번 만들어 마셔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옐로우로즈 아울로우 버번. 아울로우라는 이름에 걸맞게 버번의 틀을 깨고 텍사스 옥수수 100%로 만들어진 버번 위스키입니다. 신생 크래프트 증류소에서만 볼 수 있는 파격적인 위스키예요. 그리고 이렇게 병목을 감싸고 있는 가죽의 디테일도 정말 멋집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아까 80%의 옥수수가 들어가면은 콘 위스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럼 왜 이 옐로우로즈 아울로우 버번은 80% 이상의 옥수수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콘 위스키가 아니라 버번 위스키로 분류가 될까요? 자, 규정에 따르면 버번 위스키는 촬링 작업을 거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배럴을 사용해서 숙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콘 위스키는 촬링 작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새 배럴이나 재사용된 배럴에서 숙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울로우 버번은 촬링 작업을 거친 새 배럴에 숙성이 됐기 때문에 콘 위스키가 아닌 버번 위스키로 분류가 됩니다. 사실 콘 위스키를 마셔본 적도 없고 이렇게 옥수수의 함량이 높은 위스키를 마셔본 적이 없어서 어떤 맛이 나는지 굉장히 궁금했던, 기대를 많이 했던 위스키였어요. 알코올 도수는 46도입니다. 달콤한 옥수수의 향이 느껴지고요. 그 크림을 버무린 것 같은 그런 옥수수 향이 느껴져요. 그리고 가벼운 견과류의 향이 따라옵니다. 살짝 그런 플로럴한 향도 가지고 있어요. 카라멜 팝콘 같은 맛이 나고요. 바닐라의 맛으로 이어집니다. 약간 풍부한 바닐라의 맛이 이런 덥고 습한 휴스턴 기후에서 오는 오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느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그을린 오크에서 오는 가벼운 스모키함이 잔잔하게 남고요. 카라멜의 달콤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좀 바디감이 가벼운 편이긴 해요. 근데 맛이 빈다라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옥수수만 들어있어서 엄청 단조로울 것 같다라는 예상과는 달리 꽤 풍부한 풍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옐로우로즈 위스키를 직접 마셔보기 전에 온라인상에서 긍정적이지 않은 평들을 몇 가지 봐서 살짝 좀 선입견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세 가지 위스키를 직접 시음해보고 나서
아, 역시 위스키는 내가 마셔보기 전까지는 어떠한 판단도 하면 안 되는구나. 아, 나 아직 멀었네. 더 구르고 와야 되겠다. 라는 반성을 하게 만든 위스키예요. 그리고 위스키는 증류소와 그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히 알고 마셨을 때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구나 라는 생각도 더해졌습니다. 이름도 예쁘고 바틀도 너무 예쁘고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운 텍스처를 가진 위스키라서 버번 특유의 마초적인 느낌과 거친 맛과 향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위스키 같아요. 완병하고 나서 보틀을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봄을 담은 옐로우 로즈 위스키 소개해드렸는데요. 저와 함께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위스키 탐험 앞으로 더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